내년 4월 북방항로 운항을 앞두고 민간 선박업체가 대형 크루즈를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크루즈가 석 달째 수리도 하지 않고 속초항에 정박돼 있어 내년 북방항로 운영 재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군 비행장이 40년 만에 폐쇄됩니다. 장비 철거 등에 최소 6년이 걸려 반쪽 철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흡연 문제가 새로운 사회 갈등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연 아파트 등 대책이 자율규제로 운영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 등으로 도 전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속초와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잇는 북방항로 운항이 내년 4월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한 민간 선박 업체가 대형 크루즈를 들여와 속초항에 정박해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석 달째 정박만 되어 있는 상태로 수리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운항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내년 북방항로 운영 재개가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항에 대형 크루즈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내년 4월 속초항을 모항으로 북방항로에 투입될 17,000톤급 한창 강원호입니다. 배가 속초항에 들어와 정박한 지도 어느덧 3개월째. 제 뒤로 보이는 선박은 지난달 여수항으로 이동해 선박 수리와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속초항에 정박돼 있습니다. 국제선 운항을 위해서는 국제 규격에 맞는 선박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선사 측은 수리 비용이 업체별로 최대 1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해 업체 선정에 신중을 구하다 보니 일정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에 적힌 문구도 논란입니다. 선박의 영문으로 일본해라는 문구가 적힌 채 수개월째 관광지에 정박하고 있어 지역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라는 건 난 듣기도 싫어. 무슨 내용으로 와 있는지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조금 보기는 안 좋네. 배가 들어온 지 석 달 넘게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 북방항로 운항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우려가 됐습니다. 기존 선사가 경영난으로 사업을 철회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그 배도 크고 유지비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뜨는 걸 저는 별로 기대하고 싶지 않은데요. 해당 선사는 이에 대해 수리비에 사용할 자금 조성을 마쳤고 내년 4월부터 북방항로 운항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5년째 중단됐던 북방항로 운항이 이번에는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정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 한가운데에 군용 비행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소음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서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고 파는 것에도 제약을 받을 텐데요. 평창군 진부면의 한 마을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비행장 폐쇄를 요구해왔는데요. 최근 국방부가 비행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비행장이 폐쇄됐다고 해서 바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장비 철거 등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데 주민들은 반쪽 폐쇄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1973년 조성된 평창 진부 비행장입니다. 유사시 헬기 이착륙을 위해 조성된 예비 작전 기지로 평상시 이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은 상황이었는데요. 마을 한가운데 위치해 지역 발전의 걸림돌 취급을 받았던 이곳이 4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평창 진부 비행장 등 전국의 비행장 17곳이 폐쇄 또는 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비행장에 있는 항공 자동기상 관측 장비를 2025년까지 평창군 대관령면으로 이전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토지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평창군도 2022년까지 폐쇄된 비행장 부지 활용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비행장 폐쇄를 요구해왔던 주민들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 개발에 속도가 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 철거까지 앞으로 6년이 필요한 상황. 주민들은 빠른 지역 개발을 위해 국방부가 해당 토지 매각 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평창군에서 하루빨리 매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여지껏 손해를 보고 살아왔던 거를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개발 계획을 세워서 평창군은 장비 이전 대체 부지까지 마련된 만큼 늦어도 2025년 안에 장비 철거를 마무리 짓기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공개는 것보다 국방부도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대체 부지는 확정을 지어놨어요. 거기도 이제 우리가 노상으로 임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차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실현 계획과 어떤 것을 되면은 충분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내에서 폐쇄나 용도 변경이 결정된 도내 비행장은 영월군 덕포리와 양구군 용하리 등 모두 12곳. 이곳 모두 이전을 시작해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던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강원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10일 양구 지역 초미세먼지 지수가 9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고 횡성도 69를 넘는 등 도 대부분 지역이 초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또 오전부터 영서 지역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미세먼지를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영동, 영서 모두 나쁨 수준입니다. 기상 상황이 지금 대기 정체 상황이라서 내일까지 아마 이런 상태로 지속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조금 자제한다거나 들어오면 이제 깨끗하게 이제 씻는 것 등 뭐 이런 그 생활 수칙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잘 준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영동 지역과 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10일 오후 4시 15분쯤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42번 국도에서 K7 승용차와 15톤 화물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차량 운행이 1시간 반가량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사에 되면 아무래도 목이 좀 칼칼하고 물도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죠. 미세먼지가 많으면 실내에서 있다든가. 아파트 내 흡연 갈등은 층간소음만큼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고 금연 아파트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자율 규제에 머물러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위층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떨어져 창틀이 누렇게 그을렸습니다. 발코니 난간과 에어컨 실외기에 담뱃재가 떨어져 있는가 하면 공용 복도 창문은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가 쌓여 아예 재떨이가 돼버렸습니다. 베란다 거기 나가면은 그 냄새가 나요. 거실 창문 밑에 거기 꽁초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또 흡연구역에서 피운다고 하는데 또 거기까지 또 막 뭐라 하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또 얼굴 붉히고 맨날 얼굴 보는 사이에서 또 그렇게는 좀 불편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경기도 오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살배기 아기가 누군가 던진 담배꽁초에 맞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 내 흡연 문제가 최근 새로운 사회 갈등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금연 조례를 제정하고 금연 아파트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는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하고 선정되면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입주민의 금연 독려를 위한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 비용과 각종 건강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관에서 일방적인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들 스스로
금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요. 또 스스로도 자율 정화나 또 서로 어떤 감시망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원주 지역 아파트 180여 개 중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단 4곳뿐. 주민 합의를 이루는 과정 자체가 어려운 데다 실제 지정까지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 아파트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작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택 내 금연은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의 의문이 여전한 상황.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재 담당 공무원 규모로는 물리적 단속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에 맡기는 등 제도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이런 거는 그 소유주가 필요하겠지만은 흡연자의 그 동의를 받는 거는 현재 거주자가 더 우선시해서 그 거주자 그 동의도 가름할 수 있도록.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파트 흡연 문제. 강제성 없는 법과 조례로 주민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시 관용 차량에 1,500만 원에 달하는 고급 시트 설치 논란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민주권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무리를 일으켜 사과를 드린다며 6개월 넘게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고 장거리 이동 시에는 승합차를 이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개조 사실 여부는 사후에 보고를 받고 알았고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불법 개조다 이러길래 저는 그럼 난 이용 안 하겠다 라고 해서 벌써 십수일 전에 제가 차를 보지도 않았고 제가 타지도 않았고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난 그런 불법된 차를 어떻게 시장에 타고 다닙니까? 그래서 안 타고 다니겠다고 분명히 거부를 했어요. 춘천시는 언론 보도 이후 10일 1,5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트를 해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막 화훼 관광단지의 지구지정 취소를 사업 실패로 규정하고 추진 과정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라고 원창묵 원주시장에 촉구했습니다. 조창회 의원을 비롯한 원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은 10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가 주주로 참여한 화훼단지 특수목적 법인의 재무 상태를 시민에게 즉각 공개하고 출자금 3억 원의 회수 방안을 밝히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지난 9월 감사원의 원주시를 상대로 청구한 열병합발전소 설립 추진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각종 의혹 규명과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원주시장에 촉구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이 추진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완료된 기업도시 학생 수 예측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고교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내년 4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 기업도시 고교생 수는 670여 명으로 예측됐으며 예비 고교생인 2023년 섬강중학교 졸업생은 1,300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고교 설립 신청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내년 개교하는 섬강중 인근 예정부지 학교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갑질 근절 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참여형 청렴 교육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이후에도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한 청렴 프로그램 강화와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폴란드 고주프시와 우호 교류를 추진합니다. 조인목 양구군수와 이상건 의장 등은 지난 9일 폴란드 고주프시를 방문해 우호 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지역은 접경 도시이고 스포츠 마케팅에 주력하는 점 등이 공통점에 따라 상호 우위를 다지는 등 점진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대표단은 13일까지 접경 지역인 양구의 상황과 유사한 역사를 가진 독일과 폴란드를 방문해 접경 선진 도시의 통일 정책 방안을 배우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크고 작은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나라키움 원주 통합청사 다목적실에서 정당 관계자와 선거 사무원, 출마 예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사무 안내 설명회를 열고 예비 후보자 등록사항, 선거 운동 방법 등을 안내했는데요.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례와 선거비용 제한액 등 정치자금 관련 주의사항도 함께 공지됐습니다.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며 본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6일부터입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원주경찰서 부건지구대 앞에 라면과 쌀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물품들인데요. 부건지구대는 생활안전협의회와 함께 쌀 300kg과 라면 15상자 등 모두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마련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우산동과 태장동, 호저면의 이웃 15가정에 전달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의 지킴이인 경찰에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도 지켜주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네킹의 가슴 압박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반곡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는 건데요. 원주소방서는 10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 학생들은 환자를 최초로 발견했을 때 효율적인 119 신고 요령과 하임리히법 실습 등도 함께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삭막한 아파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웃의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박사마을로 불리는 춘천 서면은 매년 이맘때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한 해를 정리하는 문화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10일 창작개발센터에서 주민자치위가 주최한 박사마을 문화의 날 행사를 하고 1년간 동아리에서 배운 라인댄스 공연 등을 선보이며 친목을 도모했는데요. 함께 정을 나누면서 살아온 이웃들과 한 해를 돌아보고 기념하는 행사가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이웃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해시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습니다. 동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10일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에 출범했으며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인권의 날을 맞춰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인사이드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안개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가 더 심각했는데요. 수요일 우리도 저녁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낮부터 미세먼지 상황은 점차 호전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4도, 속초와 강릉 8도로 영상권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춘천 7도, 원주 8도, 강릉 14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